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오늘 저희가 방송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매일 다른 매력을 가진 마스터님들과 함께 오늘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이 바로 챙겨가실 수 있는 다양하고 확실한 정보와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 6월 들어서만 코스피는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시작은 다소 피로감을 호소했죠.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정말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2.3%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0.9% 하락 마감하면서 3,079포인트를 지켜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주들의 강한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 6개에 해당하는 등 이런 퍼포먼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1.2% 하락한 7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연이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좀 대단하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8,30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300억 원 담아내면서요. 양시장에서 1조 원대의 매수, 강한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흐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나흘째 지금 팔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할 마스터님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하실 마스터님, 스펙 마스터 김정철 마스터님이십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현장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또 실전 수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솔직한 수익률로 증명을 해보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방송도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양한 종목과 전략까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에서 100억 부자가 되는 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100억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스펙 마스터 김정철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마스터님, 제가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마스터 중에서도 마스터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투자자분들께 좋은 전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 중에 마스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냥 요즘에 그냥
방산주, 조선주 원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이제 수익률 대회 나가고 있는데 1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2등하고 한 20%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죠. 오늘 시장 약간 좀 여러분 이제 최근에 조방원에서 조선방산 원전에서 좀 수급이 약간 손바뀜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바로 또 분위기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순환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방산이 얼마나 좀 버텨주느냐인데 7월 달에 보시면은 일단 7월 8일 날 가장 경계할 만한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추가 유예가 되느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추가 유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의 기세를 보니까 유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자기 그 뭐랄까 나르시즘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오늘 보니까 CNN 기자한테 아주 그냥 폭언을 그냥 방송 중에 그냥 저는 어떻게 방송 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폭언을 아주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지금 자기 혼자만 약간 나르시즘에 좀 빠져 있는데 과연 그분이 과연 쉽게 고집을 꺾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7월 실적 발표 시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여러분들 7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조선방산 원전 실적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도체랑 이쪽 2차 전지가 실적이 좋을까요? 이렇게 누구나 답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순환매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얘기도 있지만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릴 때 사는 거다. 지금 8개월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얘기하면 이제 들을 때도 됐어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유예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를 보아하니 유예가 추가적으로 이뤄지진 않지도 않을까 하면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호 관세 현실화되더라도 여러분이 장중에서 수익률만큼은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게 오늘 저희 김정철 마스터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해당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스펙 마스터 수익률 빵빵한 김정철 마스터님과 이번 주장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장까지도 탄탄하게 수익률 실현시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얘기해 볼게요. 마스터님, 오늘 좀 상반기 정산의 날이라 그런지 다소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조방원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순환매다. 눌렸을 때 들어가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여러분 거의 이 정도면요. 찔려. 칼이 찔려서 이게 피날 정도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 없이 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오늘의 좀 장점은 이제 약간 밑꼬리를 많이 달았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 그 불패의 나스닥, 불패의 나스닥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30분 뒤에 이제 곧 다시 이제 장 시작하는데 여러분 불패의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부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로부터 반도체 좋아서 좀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반도체 다 반납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감시 대상국에서 빠졌다. 그럼 날아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으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달려가도요 이 정도로 각이 깊어서 달려가면 쉬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이제 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져서 쉬고 있을 때 갭을 깨면서 좀 조정이 약간 살짝 들어오면서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많이 주면서 거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세에는 좀 지장은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비싼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PBR이 지금 1배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PBR 1배 근데 여러분 그 PBR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MC님 PBR의 뜻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PBR의 뜻을 알까요? 저는 약간 그 PBR이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Price Book Value Ratio거든요. 그러니까 Price 주가, Book Value 장부가 가치, 레이쇼 비율이에요. 그럼 Book Value Ratio면 Book Value가 장부가면 뭘 장부가라고 합니까? 그건 순자산을 얘기하는 순자산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 그러니까
자본 대비 우리나라의 프라이스 주가가 이제 1 된 거예요. 보통은 1 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기업 A라는 기업이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1억이어야 돼. 시가총액이 1억이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성장성도 있고 한데 그걸 다 빼면 그걸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1이면 딱 정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PBR은 청산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BR이 1이면은 딱 지금 청산 가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PBR 얘기했으니까 PER도 한번 볼까요? PER 보는데 PER은 또 여러분 PER이 뭔지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PER Price Earning Ratio예요. 그러니까 주가 대비 이익의 비율을 보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드 PER이거든요. 12개월 month forward PER. 그래서 12개월 MFPER이라고 써진 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10배, 11배, 12배 요 정도 수준이 그냥 일반 기업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성장주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러면 이제 정상 가치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옛날부터 그냥 한 옛날부터 그냥 쭉 그냥 매년 이렇게 쭉 보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10.5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8배에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8배, 12배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10.5배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10.5배 수준이면 여러분 아직 좀 남았죠? 올라오는 걸 여러분 올라온 걸 봅시다. 우리가 올라온 게 코스피 지수가 약 한 얼마가 올랐나요? 거의 한 800포인트 올라왔나요? 거의 800~900포인트 올라왔죠. 8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한 500포인트는 더 남은 거 아니야? 뭐라 이렇게 PER로 따지고 보면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만약에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PER 더 떨어지죠. 그럼 주가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싼 거 아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잡았죠.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가 과연 이 속도로 또 똑같이 이 속도로 올라올 거냐? 세상이 그럼 좋겠죠. 그럼 무조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같은 속도는 아닐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속도가 조절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료들 다 여러분 누구나 나도 이런 자료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를 항상 제가 얘기 드리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라방을 했는데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 아침에 오전에 팍스기 TV 방송 있어가지고 방송을 늦게 켰는데도 무려 600명 넘게 들어오셨던데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들어오시면은 오늘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제가 그 방송을 여기서 못해요. 왜냐? 이 방송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재밌게 같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관건이다 언급을 주셨습니다. 속도가 지금처럼만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 나왔을 때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처럼 600명이 함께한 라이브 방송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나만 수익률 못 내고 소외되면 안 되겠죠? 김정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탄탄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점검을 좀 해봤는데 그럼 우리 특징주 넘어가 보면 될까요, 지금? 네, 뭐 아무거나 막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죠. 네.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했고 마이크론의 훈풍을 받은 것 같은데 HBM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한미반도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미반도체. 네, 이 종목 어떤가요? 일단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한미반도체 좀 올라가려다가 뭐 가다가 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미반도체 그동안 많이 밀렸어요. 밀렸던 이유는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여러분 한미반도체가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름이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무슨 장비를 만드냐?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면 이렇게 GPU 칩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칩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따라갈 만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럼 HBM 메모리와 GPU 칩을 서로 연결하는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독점이었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쉽게 표현을 해서 좀 얘기를 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부부였어요. 부부. 결혼했어 둘이. 근데 SK하이닉스가 바람을 폈어요. 하나비전하고. 바람을 피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이제 좀 밀린 건데 이렇게 좀 밀렸고 실제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도 좀 실망감이 있고 근데 지금 돌아 나오고 있고 이동평균선 지금 다 뚫고 지금 골든크로스 나는 형태잖아요. 지금 차트가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면서 지금 골든크로스 난 상태도 오늘 윗골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그러면 이게 오늘 마이크론 시적 발표와 함께 같이 올라왔는데 마이크론 시적 발표가 좀 괜찮은데 뒤에 제가 마이크론 시적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놨으니까 뒤에 얘기 드리고 그럼 이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앞으로 그럼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으면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이런 종목이다. 지금 내일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왜냐 한미반도체가 여러분 그 SK하이닉스가 바람 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바람 필 대상이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하고 있지 못하죠. 물론 들어가 있긴 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물량이 딸리면 그때 삼성전자 네가 납품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히 퀄테스트 통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삼성전자가 그럼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냐? 그게 아니죠. AMD랑 최근에 AMD 거 HBM 반도체 수주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이따 반도체 얘기 드릴 거지만 오라클하고 AMD하고 지금 동맹했어요. 그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같이 참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AI 반도체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삼성전자한테 납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맞바람으로 복수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또 밸류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자신감이 거의 어깨가 거의 지금 태산같이 높아서 막 이렇게 돼 있는 분인데 관세를 만약 반도체 관세 여기서 때려버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 항상 감안하자.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고요. 올라오면 더 사는 겁니다. 올라와서 돌파할 때마다 더 사는 거 추가하는 거예요. 비중은.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딱 정해놓으면 전체 비중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이. 한미반도체에 많이 갈 필요는 없는데 한 5에서 10%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나눠서 보세요. 나눠서 항상 2% 3%씩 나눠가지고 분할로 태운다면 저는 돌아 나오는 구조에서 여러분 최소 못해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한 13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한미반도체 보유 중이신 분들 추가적인 상승률 기대해 보시고요.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확히 매수하고 매도할지 타점은 저희 김정철 마스터님 따라가시면 되겠죠. 마스터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AI 반도체 2라운드 시작되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연이은 반도체주 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의 투자 전략도 반도체주 관련해서 제대로 챙겨 가시려면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우리 김정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특징주 한미반도체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 원전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상승의 연속성을 한국전력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고리 1호기의 해체 여부를 승인했다 보니까 네. 한국전력이 더 가는 건가? 앞으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전력이 여러분 그 고리 원전을 해체하려면 한국전력이 뭐 할 것 같습니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서 해체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돈을 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뭐 고리 원전 해체한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 뭐 크게 뭐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한국전력이 지금 유가가 지금 폭 나가면서 좀 WTI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쟁이 의외로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유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급락했어요. 예, 급락했는데 그럼 유가가 그럼 언제까지 급락할 거냐? 저는 많이 급락 안 할 것 같아요. 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있어요. 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 보통 6월에서 8월 휴가 가는데 휴가를 비행기 못 타면은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한 6년 살았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잖아요. 이틀 동안 사람 못 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짜 오하이오 같은 데 잘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한 3일치 식량 준비하고 가야 돼요. 기름이랑. 안 그러면 그 구조 요청 보내야 돼요. 그 정도로 땅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면 엄청나게 기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유가가 지지하는 레벨은 되겠죠. 그럼 이제 유가가 그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왜 한국전력은 유가가 급등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고 거기 발전소에 지은 다음에 발전소에 필요한 화석연료 같은 걸 땡겨 와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원료가 좀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좀 보면은 뭐 또 전쟁 나면 모르겠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번에 전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휴전이에요. 휴전인데 이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란 절대 이대로 안 물러납니다. 왜냐? 이란은 이번에 더 느꼈을 거예요. 아, 진짜 핵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북한 보세요. 핵 있으니까 오늘 떵떵거리면서 김정은 자기 딸이랑 둘 다 왜 이렇게 살은 다 쪄가지고 거기 국민들은 다 지금 말라 있는데 살쪄가지고 오늘 무슨 관광지 자기 뭐 해변에서 뭐 이렇게 폼 잡고 있던데. 그거 보세요. 북한은 못 때리잖아요. 왜 못 때려요? 핵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물론 지형도 있어요. 산악지형하고 사막하고 좀 다르죠. 다르긴 하는데 폭격에서 다르긴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사막지형이었잖아요. 폭격 진짜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지 그냥 좀 산악지형이라 좀 혜택 보고 있다. 자, 여튼간에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는 나중에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 근데 이거 시간 좀 걸려요. 왜냐? 탄도미사일 이란 다 써가지고 탄도미사일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요격미사일 거의 없거든요. 그럼 둘이 한 몇 년 버텨야 돼요. 몇 년은 이제 다시 국력을 모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제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 드리자면 유가는 여러분 그 석유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MC님 석유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석유는 무한하죠. 유한하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지질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를 다 시추해가지고 석유 시축을 막았거든요. 다시 열어봤더니 석유가 다시 생겼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화석에 뭐 화렵수들이 뭐 이렇게 침전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석유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요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생기는 가설은 뭐냐면 요즘 그러니까 지구과학까지 통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멘틀과 멘틀이 부딪히면서 여기에 대한 열로 나오는 것들이 석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무한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 죽어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긴 데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한전이 엄청나게 적자 봤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유가 폭등했을 때. 그때 거의 32조 적자에 5조, 4조 합치면서 40조가 넘는데 한전 지금 차입금만 5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흑자로 돌린 거죠. 올해 한 13조 보고 있는데 13조, 14조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그 돈 벌었다고 이거 배당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입금부터 갚아야 돼. 차입금부터. 제발 좀 한전 정신 차려서 차입금부터 먼저 갚고요. 배당은 좀 적게 줘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전은 배당도 잘 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전이 좀 괜찮은 거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한전이 그럼 어느 정도 괜찮냐? 올해 한 10조 때려보면요. 그러니까 10조 한 순이익 한 8조 때려보면요. 시가총액이 24조예요. 8324. 예. PR 3배. 눈 감고 사는 게 PR 3배죠. 눈 감고 매수하는 게. 근데 한전이 눈 감고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전력 성수기이긴 하죠. 많이 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겠죠. 그럼 한전은 수익성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한국전력 시가총액 24조인데 이게 다시 한번 10몇 프로 다시 갈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다리면 어차피 온다. 기다릴 때 잡자. 예, 그리고 이거는
자, 제가 차트 화면 말고 이제 제가 PPT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한국전력 고 S고죠. S고가 슬로우고예요. 퀵고가 아니라 천천히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물론 배당 좋고 점점 배당 증가하고 다 좋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원전 관련주들로 딱 따져봤을 때 한국전력은 제일 쌉니다. 주가가. 심지어 지금도 제일 싸요. 제일 싼데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한전을 반드시 좀 슬로우하게 가는 롱텀한 전략으로 좀 보셔야지 단기로 이걸로 뭐 단타 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롱텀하게 보려면 분할로 매수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방향이다. 단 유가가 폭등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또 점검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 대부분 얘기 드릴 거고요. 반드시 한전 같은 경우 좀 롱텀해 보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좀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상관없다. 뭐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만약에 좀 짧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다릴 때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되냐면 일단 36,000원 후반까지는 일단 내려오는 걸 좀 지켜보자. 오늘 한번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좀 잡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상승 고리 1호기 해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전기요금 쪽을 봐야겠죠.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되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동결 혹은 인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 수익성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만큼 김정철 마스터님께서 슬로우 고 좀 단기간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바라보자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 저희 통신망 내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라이브 방송 600명 함께 하셨다고 언급을 해주셨죠.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특징주 체크를 해봤고 마지막 방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토 회의에서 이 국방비를 GDP 5%로 증액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대로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일단 자 보세요. 자, GDP 5% 정도 국방비를 쓴다. 어떤 나라가 GDP 5% 국방비를 쓸까요? 지금 이제 나토 회의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보통 하겠죠. 이제 전면전을 한 나라가 GDP 5% 이상 씁니다. 네. 전면전도 안 하는데 지금 GDP 5%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트럼프는. 대통령이.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나토가 유럽 국가들이 GDP에 1~2% 썼어요. 많아봐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썼다. 너무 안 썼기 때문에 좀 늘려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그럼 GDP 대비 5%를 늘리면 그럼 국방비를 뭐 써야 되잖아요. 그럼 국방비 쓸 때 뭘 써요? 무기 사는 거 아니면 군인 월급 주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군인도 월급만 계속 올려줘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쓸 거다? 무기를 살 거다. 근데 무기를 사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하고 독일한테 만약에 무기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은 무기를 지금 구매 버튼을 눌러요. 그럼 배송이 언제 올까요? 4년 내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 현재 유럽 나토 국가들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살려고 주문 버튼 눌렀는데 4년 동안 한 대 받았어. 한 대. 우리나라 폴란드 계약 2년 만에 거의 다 완납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그런 걸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 선택지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국 무기 산다? 미국 무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문 버튼 누르면 배송이 언제 온다고요? 미국도 4년 뒤에 와요.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만큼 밀려 있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 라인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 라인이 항상 갖춰져 있거든요. 국방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K2전차가 지금 이제 현대로템에서 만들긴 하는데 K2전차 2차 계약이 이제 폴란드 계약이 이제 7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수주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세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 세론이 여러분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좀 타야 된다. 현대로템 물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인가요? 현대로템 우리가 783% 수익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인증한 걸로 783% 여러분 저 현대로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분들,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는 언제 사라는 얘기냐 현대로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서 현재 수익률이 약 90% 정도 됩니다. 오늘 좀 밀려서 90%, 100% 넘었는데 밀려서 90%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략이 어떠냐면 7월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일단 한번 매도한다. 그리고 그게 아마 7월 중순 말이면 더 좋다. 왜냐? 7월 초에 트럼프가 이 자신감으로 관세 밀어붙이면 여러분 그때 되면 또 뭐가 뜰 것 같아요? 관세 무풍지대가 또 떠요. 그럼 여러분 방산주가 관세 무풍지대죠. 왜냐? 우리가 미국한테 팔아요 이거를? 미국도 사긴 산다고 하더라고요. K9 지금 살라고 보고 있어요. 자주포 살려고. 근데 미국이 자기가 살 때 우리 자주포 전차 샀는데 우리 이거 여기다가 관세를 붙여서 우리가 사갈 거야. 바보 아닌가요? 그러면 관세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딴 나라에 파는 거고 미국한테 판다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다 관세를 붙여서 사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어차피 한번 부각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폴란드 계약 나오면 거의 그게 정점일 거다. 그래서 한 번 매도하고 다시 봅니다. 그때 쭉 밀리면 그때 다시 본다. 왜냐? 현대로템이 철도 쪽 실적 좋고요. 두 번째 경협 관련주고요. 대북 경협 관련주고 세 번째 얘기 드리자면 K2 전차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딴 데서 추가로 더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전략은 주로 이렇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그 전략 그대로 한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현대로템으로 783%의 수익률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셨는데도 지금 눌려서 9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타점 잡아주신 거 우리 김정철 마스터님,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수익으로 실현시키신 거겠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산주 7월 들어서는 또 한 번 관세 무풍지대로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업종입니다. 꼭 종목과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하시고 통신망 들어오셔서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 우리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시장에서 당장 기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마스터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100억 마스터 플랜 3부도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펙마스터 김정철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스터님 이제 수익률 리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리뷰하나요? 네, 일단 하도 지겨워서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리뷰를 계속 해드리면서 여러분 전략을 다시 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이거 좀 죄송하긴 한데 228%까지 갔다가 198%로 줄었어요 좀. 죄송합니다. 줄어가지고 198%밖에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작년 9월 23일 날 팍스앤 TV에서 제가 가지고 나오고 이걸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간다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때 한번 신규 접근 한번 이때 잡아드렸어요. 한번 80만 원대 다시 한번.
잡아들여서 지금도 뭐 수익이죠, 수익이긴. 근데 이제 이게 근처에 다 또 붙으려고 하고 있죠. 다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하나로 스페이스 거의 이게 무슨 시몬땡 침대보다 더 편하네요. 이게. 수익률도 편안해서. 자, 그다음 하나 시스템입니다. 아, 이거 190%였거든요, 수익률. 근데 좀 이번에 좀 급 나가면서 170%로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170%밖에 수익을 또 못 냈네요. 지금 현재 170% 수익 중에 보유 중. 작년 12월 23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갑니다. 이것도 그냥 계속 가요. 계속 가면 된다. 22동 평균선 붙잖아요. 더 좋아요. 이때 더 삽니다, 여러분. 22동 평균선 붙여서 산다. 이거. 자, 그다음 SAMG 엔터. 이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너무 계속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100원 마스터 플랜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게 SAMG 엔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끌고 오다가 140%밖에 수익 못 내고 그냥 나왔더니 이게 지금 어느덧 9만 원대까지 가고 있어요. 가만히 냅뒀으면 200% 넘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140%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 SAMG 엔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조카나 뭐 이렇게 아는 어린아이들 친구 아이들한테 제가 사줬어요. 티니핑을. 저는 분명히 티니핑을 샀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 나 이거 지금 깡총핑이랑 그다음 뭐죠? 나눔핑은 한 집에 2-3개씩 있대요. 그것만 안 나오면 좋겠다 해서 이게 랜덤 박스더라고요. 열었더니 또 깡총핑이 나온 거예요. 하나 더 샀어요. 또 그래서 그제서야 하추핑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를 딱 뒤에 봤어요. 보니까 뭐라 써였다? SAMG 엔터로 써였더라. 진짜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더라. 이게 거의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MMORPG 게임 해보셨나요? 여러분 MMORPG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 게임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약간 복권 같은 그거 그 아이템 사가지고 그거 랜덤 박스 그거 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지금. 저 지금 멘탈이 붕괴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역시 돈 잘 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하나엔진 좀 수익률 줄었습니다. 24.2%. 자, 그리고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 24.2% 수익 실현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ETF입니다. ETF 반드시 여러분들 ETF, ETN 가지고 잘 많이 하셔야 돼요. 저 ETF 같은 경우 저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ETF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릴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 타이밍 다시 잡아드립니다. 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그냥 국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HD현대 엘렉트릭입니다. 더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5월 15일 날 갖고 왔던 종목인데 33.2% 마켓 수익이 안 되네요. 이 정도 요즘 이 정도 수익 되면 수익이 너무 적어서 좀 죄송해요.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자, 그다음 ISC입니다. 5월 29일 날 제가 반도체 관련주 중에 HBM 반도체 장비 주고 이거 유리기판 관련주다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여러분 이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번 주에 급등했죠? 이번 주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급등하면서 33.2% 현재 수익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ISC 계속 들고 갈 겁니다. 홀딩할 거고요. 이거 눌림목 때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코나이 수익 56% 한번 내고 63% 한번 내고 이거 한 3번 냈거든요. 이것도 100% 넘어간 거예요. 탑산하면. 100% 넘는 종목이 올해 저 8개째입니다. 8개째라는 거. 자, 그다음 자, 미스터 블루. 이것도 그냥 오전 11시 방송 때 이거가 날짜가 언젠가요? 6월 4일 날 얘기 들었더니 34.5% 완료했고요. 자, 그다음 MMC 솔루션 여러분 그 전설과 같은 종목이죠. 6월 12일 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MMC 솔루션 방산주 곧 전쟁 난다 하면서 제가 얘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8시 40분에 곧 전쟁 납니다. 이스라엘이 곧 공격할 것 같습니다. 했다가 정확히 40분 30분 뒤에 전쟁 났죠. 이거 거의 애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전쟁 하루 전에 얘기 드리고 그날 아침 13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고 나서 불과 20분 뒤에 전쟁 터졌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자, 밀떡이라고. 밀리터리 덕후. 제가 이스라엘 공군의 주유 기름 넣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다.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계속.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자, 일단 뭐 수익 리뷰는 여기 끝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갖고 온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MC 넘겨야 되는데 MC 넘길 시간도 없어서 지금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삼법 개정 이벤트 아직 유효하다. 삼법 개정 제가 오늘 삼법 개정하고 반도체 갖고 나왔는데 빨리 할게요. 삼법 개정이 6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벤트 유효한 겁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1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건 너무 쉬워요.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놓은 거예요. 그 지금은 무조건 회사 경영진 이익만 고려했는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자면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집중투표 의무제 3%룰인데 참 이런 말 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다.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예, 원래 이거는 원래 있어요. 있는데 이걸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사 선임을 만약에 5명을 한다. 그러면 투표를 5번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좀 줄거든요. 그 이사를 대주주 마음대로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주주들의 권리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요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3%룰인데 3%룰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도 기존의 대주주가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감사 선임할 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거를 지분을 쪼개서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요것 때문에 약간 지금 연기됐어요. 지금 이사 2명 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감사위원 2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2명 이상으로 요거 세부 논의가 아직 좀 덜 이루어졌다. 그래서 좀 연기됐습니다. 재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인데 이 관련해서 종목들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렸고 대표적으로 그냥 뭐 보면 돼요. 증권주. 근데 증권주도 여러분 간단한 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주가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거래량 많아지고 거래 수수료 높아지고 주가 여러분 거래 수수료가 주식 수로 거래 수수료 나갑니까? 주식 가격에 맞춰서 나가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는 자연히 그냥 또 거래량이 똑같아서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머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식 뭐 사야 되는지. 차마 제가 지금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편안하게 수익 났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건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증권주 그 다음에 대형 지주사들. 주로 대형 지주사들을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3% 룰로 적용 시 외부 지분율 변화 전망인데 3% 룰 적용 전에는 외부 지분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적용 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사 선임이 대주주 선임이 한 3분의 2, 3분의 1은 일반 소액주들이 선임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삼성, 대기업도 싫어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사 다 뽑았는데.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싫어하지만 소액주주들한테 좋다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지분이 좀 있는 해외 해치펀드들이 경영권에 간섭할까 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그동안 근데 너무 눈치 없이 너무 했어. 그걸 좀 해소시켜야 된다. 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뭐가 올랐는지 좀 보시면 대형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이다? 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이다. 안 오른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대형 지주사가 지금 좋았는데 그럼 대형 지주사가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고배당주. 그래서 이 대형 지주사 1순위, 고배당주 2순위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종목 뭐죠? 아래에 다 QR코드.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래에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드렸고 그다음 종목을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종목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종목을 얘기 드릴게요. 종목 반도체 얘기해야 되겠다. 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뜯어보자고요. 자, 마이크론이 어떤 회사입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메모리 반도체 몇 위? 3위.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누구죠?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점유율로 따지면 마이크론 점유율은 거의 밟힙니다. 별거 없는 회사예요. 마이크론 따위가 지금 실적 잘 나왔다고 지금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자,
매출액 93억 달러, 영업이익 25억 달러. 에게 겨우 컨센 21억 달러. 컨센서스가 21억 달러인데 25억 달러 나왔다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근데 마이크론이 왜 지금 어깨 피고 있어요? 얘네가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디램 낸드 모두 전분기 대비 20% 이상 출하량이 확대됐다. 얘네가 20% 늘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요. 더 많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철저한 규모 경제 시장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팔았으면 더 많이 팔아요. 무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2025년 HBM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3%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5년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앞당겼거든요. 무슨 자신감이지 얘네? 얘네 또 한번 발표봐야 정신 차리는데. 그렇죠? 자, 후공정 역량이 아직 부족한데도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다. 자, 마이크론 따위가 지금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는 줄 아세요? 예전에 한참 디램 가격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는 계속 생산할 건데 니들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마이크론이 빌었어요. 우리 감산 먼저 할게요. 삼성전자님 좀만 감산 좀 해주십시오. 이랬던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메모리는 여전히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메모리에서 HBM 반도체에서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그래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다 까먹고 있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까먹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자, 마이크론 추이 안 볼게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자, 요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다. 자, AI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B2C로 가는 AI. B2C 대표적인 뭐예요? 오픈 AI, 챗GPT. 이게 B2C의 대표적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 ESP가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피지컬 AI 개념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소버린 AI 개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영상 보세요. 예전에 제가 했던 영상 보세요. 예. 피지컬 AI 제가 뭐라 했죠? 피지컬 AI와 소버린 AI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주가 수익률 차이는 앞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다. 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영상 보면 돼요. 제 거. 자, AI 2라운드는 B2B가 될 거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럼 B2C와 B2B를 동시에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다는 거. 예, 2라운드 들어갔다는 거. 자, 최근 엔비디아 신고가 돌파했죠? 최근 두 달의 성장세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최근에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5천억 달러를 때려부어서 트럼프가 하겠다. 그게 뭐예요? 스타게이트죠. 스타게이트 현재 계획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리고 중동 수요 GPU 칩 3만 개 지금 중동 수요가 있습니다. 자, 2라운드 돌입했는데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오라클, AMD랑 다 사이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삼성전자 원래. 엔비디아 젠슨왕이 왜 삼성전자 HBM 반도체 안 준 줄 아세요? 삼성전자 못해서 안 줄까요? 그가 절대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 있을 때 엔비디아가 엄청 당했어요. 삼성전자한테. 이재용 회장이 계실 때도 삼성전자가 그때 갑질을 엄청 당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복수의 칼. 잘해도 안 줘 절대 삼성전자. 말만 립서비스만 해주고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자, 그럼 이제 종목 뭐 보느냐? 반도체. 자, 반도체 장비사입니다. 소재자 회사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향입니다. 지금 당장 SK 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삼성전자 향은 지금부터 조금 롱텀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지금 차트가 이런데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 종목 궁금하시면 나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종목. 자, 종합상사기업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이제 종목명 알려드리는데 자, 전력 인프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PR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제일 싸요. PR 3배, 4배는 뭐라고요? 눈 감고 매수하는 거라고요.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초저평가인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제가 공개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은 QR코드 찍고 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김정철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